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집을 구입하거나 혹은 땅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집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빌딩을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집을 구입하거나 또 혹은 땅을 구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사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에 혹은 집을 구입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제가 지금 구분하기를 9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첫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외국인은 개인이 필리핀에서 땅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콘도미니엄은 땅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땅이 포함되어져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땅을 구입하게 될 때는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에 필리핀 사람 지분이 60%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 60%, 한국 사람 40% 이렇게 지분이 나뉘어진 법인이라야 땅을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0% 이름을 빌려준 필리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이름만 빌려주고 또 그런 이름 빌려주는데 흔쾌히 이제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외국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산 집이나 땅을 통째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을 빌려 쓰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놓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포기각서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아놓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포기각서가 이 땅이, 이 집이 내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필리핀에는 더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서 땅을 구입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법정에서 이 땅은 내 거다, 내가 100% 투자해서 다 산 것이고 저 사람 이름만 빌려서 내가 산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법인을 불법으로 만들었다는 증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가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나중에 법원에 가가지고 속기록을 우리가 복사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속기록에 내가 이 땅은 내가 100% 투자해서 만든 것이다, 난 저 사람들 이름만 빌렸을 뿐이다 라고 내가 증언한 내용이 속기록이 남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속기록을 가지고 나를 또 다른 건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더미법으로. 그러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구속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땅을 구입할 때 이런 법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떤 브로커들은 100% 한국 사람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땅을 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역시 불법입니다. 만약에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이곳에서 일반 소매업이 아닌 정말 큰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업 이름으로 땅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아니면은 종교법인이라든가 이러한 법인을 가지고 우리가 100% 한국 사람으로만
법인을 구성해서 땅을 구입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이죠. 간혹 색오피스, 이 색오피스는 법인 사무실을 말합니다. 색오피스에 뇌물을 주고 우리 한국 사람 이름 다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법인을 100%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불법이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 땅에 대한 타이틀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틀은 바로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타이틀상에 있는 주인의 이름과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약서상의 그 주인 이름과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가끔 땅 주인이 남편 이름인데 부인이 와서 대신 사인하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어지고 또 내가 지불한 계약금도 필리핀의 특성상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에 나와 있는 그 땅 주인의 이름과 또 계약서상의 계약자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에 보면 맨 뒷장 쪽에 보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져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압류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땅 주인이 이 타이틀 복사본을 땅 구입하는 사람한테 보통 보여줍니다. 그 복사본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땅 주인들 중에서 이 타이틀 뒤에 만약에 저당이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 그 뒷부분만 가리고 복사를 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 타이틀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내가 받아놓은 거고 그 이후에 저당권이 잡혔는데 저당권 잡히기 그 이전의 타이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사본을 받으면 그 타이틀 넘버, 주소 이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이 타이틀 사본을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RD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등기소입니다. 레지스트리 오브 디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RD 오피스에 가면은 바로 이 타이틀 원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본을, 복사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타이틀이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타이틀과 똑같은 건지, 그리고 맨 뒤에 저당권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타이틀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핀에서 땅을 구입할 때에 그 땅이 타이틀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지만은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저 바기오나 이런 거 본토 같은 북쪽 지역에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저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닐라 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나 이런 데가 바기오나 아니면 저 산속에 어떤 산을 하나 샀어요. 그 산을 하나 사놓고는 그냥 잊어먹고 놔두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맨날 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버려두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집을 정식으로 세금까지 내고 납세증명서까지 받습니다. 이 납세증명서가 바로 이 텍스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에 이 사람들이 데클러레이션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데클러레이션 이 타이틀인 줄 알고 그게 등기부 등본인 줄 알고 거기에 그 땅 주인 이름이 맞고 계약서상의 이름이 맞으니까 이 사람이 주인 맞네? 그리고 계약에서 그걸 사면은 큰 낭패를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남의 땅에 내가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내가 집을 지은 건물에 대한 데클러레이션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납세 증명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이
땅 주인이 맞는지 그래서 타이틀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타이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닌 겁니다. 단지 그냥 데클래레이션만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말하면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 데클래레이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땅에, 나라 땅에다가 무단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납세 증명서, 데클래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부 땅이 아닌 개인 땅이나 아니면은 회사 소유의 땅, 어떤 회사 소유의 땅에다가 내가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 데클래레이션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만약에 나라 땅에, 정부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에서 데클래레이션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집에 몇 년을 세금을 내면서 살면은 나중에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으로 타이틀을 받고 내 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개인 소유의 땅이나 회사 소유의 땅에 그렇게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면서 나중에 데클래레이션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도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땅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오히려 나중에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나면은 그대로 쫓겨나고, 또 혹은 그동안에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그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클래레이션 땅은 아예 구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타이틀이 없는 땅은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땅이 등기 이전이 가능한 땅인지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RD 오피스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내 돈 주고 내가 산 땅을 등기를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필리핀이 스페인이나 일본이나 혹은 미국에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국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 후손들에게 나라에서 하사해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내 이름으로 정식으로 등기도 하고 내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주면서 그 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제3자에게는 팔 수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자식의 자식까지 물려가면서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땅을 타이틀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선뜻 계약을 하고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미 돈은 지불을 했고, 그런데 명의 이전은 못하고, 또 그 땅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뭐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거 과일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해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주고 샀더라도 언제든 그 땅 주인이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이사벨라 쪽에 땅을, 아주 몇 헥타르의 땅을 구입을 한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계약금도 우리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나 내고,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1,000만 원 계약금 손해보고 그리고 그 계약을 해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서 잘 알아보시고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땅이 혹시라도 맹지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땅을 보러 갔을 때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도로 옆이라 참 너무 좋다 그리고 땅을 구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맹지였던 겁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그 길이 개인 땅인데 임시로 동네 사람들이 다니도록 그냥 허용을 해준 그런 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로 저희 선교지 교회 한 곳도 지방에서 땅을 구입을 하고 저희가 교회를 건축을 해줬는데 그 앞에 자재차들도 드나들고 참 길이 좋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앞에다 대문을 달고 그 길에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던 주 통로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먼 길로 아주 좁은 길로 꼬불꼬불 돌아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땅이 혹시라도 침수 지역은 아닌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에는 여러분 침수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닐라 시내 한복판도 비만 왔다 그러면은 물에 잠기고 차들이 통행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TV 뉴스에서 가끔 보신 기억이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닐라 시내 한가운데 도로가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커다란 고무통을 배처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닐라 한가운데도 그런데 일반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죠.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라 하더라도 그 동네가 약간 분지로 되어져 있으면은 침수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침수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땅이 있는 지역 주변에 다른 집들이나 건물을 보면은 침수가 되었던 것은 그 건물 벽에 누렇게 침수되었던 그런 표시가 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5년, 10년이 가도 페인트 칠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되었던 것들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강이나 개울 근처에 있는 땅은 가능하면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은 해마다 범람해서 강둑이 범람하거나 강둑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동네가 다 물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가라든가 혹은 개울가 같은 데는 여러분들 특별히 물에 잠기는 지역인지 잘 알아보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지역이 저 위쪽에 댐이 있는데 댐 아래쪽으로 형성된 동네들, 그런 동네들은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뜩이나 비가 많이 와서 동네가 물에 잠기고 할 상황인데 그런데 댐의 수위가 높아져서 댐이 무너질까봐 수위 조절하느냐고 댐 수문을 확 열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또 사람들을 대피시키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대피한다 하더라도 물에 잠기면은 그 집안에 있는 집기류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댐 아래쪽에 형성된 그러한 지역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바다 근처 쪽에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우리 한국 분들이 바닷가 쪽 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다 근처에 땅을 구입할 때 혹시라도 바다 해수면과 땅 높이가 비슷한 높이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땅 높이가 바다보다 한참 높은 위치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바다와 땅 높이가 비슷한 정도 높이라면 여러분 거의 거기는 물에 잠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파도만 세게 몰아쳐도 여러분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펑펑펑 솟아 올라옵니다. 도로가에 있는 맨홀을 통해서 물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분수처럼.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가 세게 치잖아요. 바다로 연결됐던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막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도 각별히 주의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수도 공급이 원활한 지역인지, 또 혹시라도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일 경우에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에는 의외로 물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은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공급이 되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공급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수도시설 자체가 없는 그런 지역들도 많습니다. 마을에 공동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할 때에 수도 공급이 원활한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땅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하수를 파려고 해도 지대가 높을 경우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0m, 80m 이상을 지하수를 파도 그래도 물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또 물이 나오더라도 우기철 같은 때, 이럴 때만 잠시 나오다가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은 또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공급이 원활한 지역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매매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브로커들을 통해서 땅을 구입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브로커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브로커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려고 할 때에 실제 땅 주인이 팔려고 하는 금액보다 2배에서 심지어는 3배까지 금액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을 100만 페소에 내가 팔겠다라고 그렇게 가격을 이야기했을 경우에 이 브로커들이 땅 주인에게 그러면 내가 100만 페소를 받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얼마를 더 받든지 내가 알아서 받겠다, 그걸로 복비를 대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배까지 3배까지 땅값을 받고, 그래서 실제 땅 주인이 땅을 파는 값보다도 브로커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집이나 땅을 구입할 때에 그 땅에 대한 혹은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이 다 납부가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납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땅을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 안 낸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이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심지어는 10년 이상 세금을 안 내고 그대로 묵혀두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의 이전을 하다가 그 세금 문제가 걸려서 원 땅 주인에게 세금을 내달라고 하면은 땅 주인은 이미 난 땅을 팔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비싼 세금을 땅을 구입한 사람이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할 때에 세금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할 때에 그 땅에 관리인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내 한가운데 있는 작은 땅일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농장을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큰 농토를 구입한다든가 큰 땅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땅에 관리인이 조그마한 움막처럼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 땅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이 주인이 지어준 집이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어가지고 사는 집이든
어쨌든 관리인이 그 집에 살면서 그 땅을 관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집들은 반드시 그 집을, 그 땅을 구입하기 전에 그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땅을 구입했을 때 그 관리인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무단으로 잘라버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관리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관리인이 끝까지 자기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관리인에 대한 고용을 땅을 구입한 사람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요 없는 관리인을 내가 월급을 줘가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하고 알아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관리인과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구입한 그 땅의 한쪽 귀퉁이를 관리인에게 아예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그 땅을 소유하면서 이제 관리자로서의 그 관계가 해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은 그 땅 말고 바깥쪽에 다른 곳에 땅을 아니면은 집을 조그만하게 구입을 해서 그 관리인이 살도록 해주고, 그리고 서로 합의를 보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쉽게 잘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관리인이 끝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은 정말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땅을 구입할 때에 그 땅에 관리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그 땅에 관리인이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관리인을 먼저 내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관리인이 땅 주인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면은 이제 얼마 돈을 좀 주고 관리인을 그만두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 주인이 어디 한쪽 귀퉁이의 땅을 좀 사서 이 사람이 나가 살 수 있도록 대처를 세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 주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필리핀에서 집이나 땅을 구입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혹은 땅을 구입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